오늘은 202쪽에 도시개발법 얘기할 차례죠. 네. 자, 거기 보시고.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목적 보시면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의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첫째 줄에 보시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법에서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배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의로 가서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삼조나 구조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곳을 뭐라 부릅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이 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구역이란 말을 붙였죠. 구역이란 말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도시개발법 있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이 법만 딱 적용합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생태, 보건, 복지 등등의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또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도시 언급이 없죠. 네. 신도시라는 것은 자, 여러 개의 단지에다가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뭐다? 신도시예요. 그래서 신도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시가지 언급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자,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이나 유통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인데, 자, 울산광역시에는 자, 이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울산광역시에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많이 해놨죠. 네. 자,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각종 공장 부지를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단지를 조성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조성을 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조성한 곳이 저 윤리에 가시면은 거기에 울주군청을 옮겼죠. 네. 그 울주군청을 옮기면서
조그마한 행정단지 조성을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놨어요. 군청도 갖고 군청 외에 자 거기에 일반 자 근린생활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같이 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조그마한 행정단지 조성도 자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신도시 형태로 조성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봐요. 예.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 내는 신도시 형태로 조성된 곳은 사실 없는데, 자, 우리 주변에, 울산광역 주변에 보면 양산에 물금 신도시 있죠? 예, 그게 가장 크게 조성해 놨습니다. 300만 평 정도 규모해 놨고, 또 부산 지역에 가면은 뭐 해운대 신도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단 신도시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신도시 형태로 조성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이 들어간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 그럼 여기서 뭐 배우느냐? 이런 단지, 시가지, 신도시를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배워요. 자, 그래서 그 조성할 때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죠. 요 속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어느 기준에 따라서? 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조성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213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규모 이상으로 박스에 보면은 면적 기준이 있죠. 그 기준 이상으로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자 사업을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가 조성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에 자,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각종 대지 조성해야 되고, 자, 그리고 각종 건축물 있죠. 건설을 통해서, 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조그만한 단지를 만드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거고,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자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된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203쪽에 보면은 자 국토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한다는 내용이고, 제3절에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 도시개발법 끝까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쭉 정리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 사업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써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1열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딱 봅니다. 3, 4에 가면 이제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거 깊게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옵니다. 골치 아파서. 네. 내용상 골치 아픕니다. 그러다가 요거 끝나면 정비법 있죠? 정비법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공법 공부하다가 정비법에 딱 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 엄청 복잡한 거예요. 양도 많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고 자꾸 이제 내용을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절차를 써두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일어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죠. 자, 필요한 대지 조성하고 건축물, 자,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느 A라는 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시에 뭐 산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이 시에 도심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에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 이런 자연 녹지로서 자,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인데 여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니까 이런 별도 기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법 있죠. 요거 법이 별도 기준으로서 딱 적용된다 이 말.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의 일반 기준은 아예 적용 안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여기 아직 개발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개발이 안 된 필지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다. 예. 자, 여기 뭐 건물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자,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자, 이렇게 바꾸자. 개발시켜서. 자, 기반시설도 이제 반듯하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자,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또 여기에는 공원도 조성돼야 되죠. 네. 이곳에는 애들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다 기반시설이에요. 자,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자, 여기에는 중심가니까 상업 단지가 조성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공원이 들어가고 여기 각종 주택 단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공원도 조성이 되고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 형태는 신도시 형태로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거단지, 이런 조그마한 주거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상업단지 조성하죠.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단지가 결합되어 있고 시가지까지 형성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우리가 신도시 형태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형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양산의 물금 신도시는 300만 평으로 사실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 크게 조성해놨어요. 거기 가면은 주거단지 굉장히 많죠. 여러 개 있습니다. 상업단지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또 보건단지도 있죠. 거기는 대학병원도 들어가 있어요. 산업단지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속에 의료산업단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 예. 자, 자, 이런 신도시나 이런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시키려면은 제 첫 번째 단계가 자, 개발 계획. 자, 이거 수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발 계획이다라는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개발 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신도시 형태로 할 건지, 단지를 조성할 건지, 시가지를 조성할 건지, 또 이런 신도시를 형태로 할 때, 자, 주거단지 몇 개 넣고, 상업단지 몇 개 넣고, 보건단지 넣을 건지, 이런 걸 다 정하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개발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시행자는 법적으로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뭐 사업에 가장 적합한 시행자가 정해지고, 세 번째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여기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냐? 자, 구체적인 공사계획입니다. 자,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겠죠. 기반 설치 공사 해야 되지, 대조성 공사해야지, 건축물 건축에 관한 공사 해야 되죠. 이런 구체적인 공사와 관련된 계획이 실시계획인데 이걸 작성해서 인가고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사업을 시행을 하죠. 여기에는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용 사용 방식. 자, 이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다 수용해요. 그리고 이주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공사하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인데, 자, 이거는 지가가 낮아야 합니다. 비싸면 못해요. 비싸면 수용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반대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지가가 높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자, 결국은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결국 토지 소유자 부담이다 이 뜻이. 자, 그리고 이걸 섞어서는 혼용 방식. 자, 이렇게 기본 절차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옆에 써두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203쪽에 보면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거기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207쪽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 208쪽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거기에 관한 것이 여러분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21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2쪽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절에 시행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두 번째예요. 시행자에 관한 것이.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 23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세 번째예요. 자, 그것이 교재에 234쪽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235쪽에 시행방식이라 되어 있죠. 거기 저기 네 번째 있는 시행방식에 관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237쪽까지 되어 있고, 238쪽에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관한 것이. 자, 그것이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것이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245쪽까지 되어 있고, 자, 246쪽에 한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 되어 있죠. 거기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기 이제 끝까지 들어가 있어요. 한지 방식이 가장 양이 많습니다. 왜? 복잡하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 절차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지 방식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한지 방식에서 주로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어디 나온지를 알고 있어요. 시험장에 갈 때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알고 갑니다. 알고 나는데 가는데 뭐 틀리지요. 가면 이해를 못하니까 다 틀리는 거야. 꼭 노는 곳, 매년 노는 곳은 다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갈 때 알아요. 그것만 맞춰도 40점 넘게 나와요. 네. 그러다 조금만 더 맞추면 60점 나옵니다. 그렇게 다 가르쳐줍니다. 이거 나온다. 다 찍어줘요. 찍어주는데 그런데 가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네. 왜? 자기 그냥 논다 하니까 뭐합니까? 외우는 거예요. 외우니까 다 틀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용 사용 방식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시행자 실시계획 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한두 문제 내놓아서 전체적으로 출제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래가 나중에 뭐 3월달 수업할 때 이렇게 필기된 거 다 줘요. 내가 첫 수업할 때 서지 말았죠. 성능은 결국은 그 선거 때문에 오래 걸릴 것도 내년에. 뭐 선다고 합니까? 들어도 모르는데. 저 뭐 보세요. 필기 속도하고 말 속도 똑같아요. 말 끝나자 다 필기 끝나쁜데. 그럼 자기는 그 따라 적다가 보면은 듣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대회 가서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써놓은 거 보면은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써놓은 것도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들을 때는 듣고. 그래서 3월달 되면은 2월 말에 아마 줄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자, 진도 나가고 난 뒤에 마칠 때쯤 되면 복습하죠. 복습하면은 자, 그것도 체계도에다가 뭐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못 쓰게 합니다. 왜? 엉터리를 적으니까. 아, 여기 써놨는데도 엉터리 적어요. 정작 쓰라는 거 안 쓰고 또 이상한 거 써요. 보면. 그래서 복습시키면서 자, 이 부분에는 뭐 써라, 여기 뭐 써라 다 정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놔놨고 그걸 펴놨고 책을 보면은 3, 4월 달에는 조금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어디에 공부하고 자, 공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3, 4월, 5, 6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이해되고 나면 여러분은 이해만 좀 하시면 돼요. 그 뒤로는 정리해주고 뭐 해주는 거 전부 다 내가 하는데 그것만 하시면 따라오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교재를 자, 거기 203쪽에 펴시고 자,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개발계획의 의의 봅시다.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 사업,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계획으로 거기만 줄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써놨듯이 개발계획은 사업에 대한 방향 정해준다는 계획이죠. 예. 자, 신도시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헌법적 역할을 합니다. 즉 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이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계획 들어가는 내용이 1번부터 18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이나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목적, 사업의 시행기간 등이나 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다섯 번째 시행방식 등등. 자, 도시개발 사업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 제시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개발계획의 내용은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은 뭘 틀려 맞춰야 돼요. 예. 그냥 답을 가르쳐 줍니다. 아셨습니까?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못 맞추면 그걸 알 수 없죠.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되고 읽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답을 가르쳐 주니까. 자, 넘어가서 2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나 3번에 개발계획의 공모라고 되어 있죠. 자,
자, 이런 것은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자, 내려가서 개발계획 수립 시기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계획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가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원칙에 보시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줄칩니다. 지정하려면 거기 줄치시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는 이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해라는 뜻이에요? 지정하려면 수립해라는 뜻이죠.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 원칙 옆에 보면 지정 전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해놨죠.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합니다. 예외 다만 줄칩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되어 있고, 자, 1번 자연녹지, 2번 생산녹지, 3번 도시적 외지역, 4번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그 1, 2, 3, 4 있죠? 그 갈로 묶어 입었습니다. 미개발지라고 썼어요. 미개발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해라 이 뜻입니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 자, 그거는 옆에다 씁니다. 정치 목적이라 썼어요. 자, 그리고 칠판 보시고 개발계획은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수립을 누가 하느냐? 수립자가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수립을 하되 수립 시기 언제 이걸 수립하는 것이 좋냐?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즉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자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는 예외가 잘 나옵니다. 구역을 지정한 후 수립하는 경우가. 자, 이 경우에는 첫째, 공모다.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개 모집하려면은 자, 저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여기 지정해야 되겠죠. 지정해놔놓고 여기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를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자, 응모를 해라. 그럼 그 중에서 좋은 걸 선택해서 자, 개발계획을 삼으니까 공모를 하려면 당연히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개발지다. 자, 첫째, 자연녹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도 그렇고 도시지역의 외지역입니다. 그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네.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해라.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럼 거꾸로 100분의 70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뭐 미개발지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런 미개발 지역에서는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전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지역을 조사를부터 해봐야 되겠죠. 저기는 어떻게 도시를 만드는 것이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를 만드는 게 좋을 건지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낫다는 거죠. 미개발지는. 자, 그 다음에 자, 정치 목적이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도시개발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입니다. 이 세종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균형 발전에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에 세종시 건설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치 목적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구역 지정한 후 국민 여론부터 수렴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런 걸 눈치를 봐가면서 만들어야 되죠. 네. 정치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국민 눈치 안 보면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하자의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에서는 주로 요걸 손댑니다. 100분의 30이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이래 옵니다. 자,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지요. 100분의 30이 이하나 100분의 20이나.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100분의 30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하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그 100분의 20이 100분의 30 이하에 들어가죠.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냥 100분의 30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끝말을 알아야 되죠. 이하란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고만 읽으면 돼요. 이런 뜻이다는 거. 자, 그렇게 아시고.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뭐 자연녹지, 생산녹, 도시외적 이런 게 기억나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네. 외우지 말란 뜻이죠. 외울 거는 프린터 줬잖아. 이것만 외우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읽고 그냥 이런 뜻이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3번에 개발계획의 변경은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보시면은 원칙에 줄칩니다. 지정권자는 한 지방씩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네. 자, 봅시다. 이 한지방식 사업을 위한 개발 계획,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그래서 3분의 2, 2분의 1이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지방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자, 한지방식은 여기 보시면은 비용을 토지 소유자 부담하는 방식이죠. 네.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한지방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예.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계부터 한지방식일 때는 비용 부담자인 토지 소유자 있죠. 동의부터 받아라. 이렇게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의를 생략할 때도 있다. 예. 자, 시행자, 이 한지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동의를 생략해라. 왜? 국가지자체는 한지방식의 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시행규정을 정합니다. 세부사항을 정해요. 요거 할 때 동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누가 시행자일 때? 국가, 지자체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 보시면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은 시험에 한 3차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여러분 교재 10가지 있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맞추도록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못 맞춥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번은 이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낸 적이 있어요. 자, 그 2번은 한 지문 하나로 콕 집어낼 때는 안 보면 맞추고 보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죠. 결국은 보지 말라는 뜻이죠. 네. 안 보는 것이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문제 푸는 요령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 글자만 잘 보면 자, 답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 전반을 이해를 좀 해야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 글자 딱 보면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아무도 이해 못한 사람은 백날 봐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그 이해부터 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세부 사항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예비의 동의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자, 환지 방식 사업을 국가지자체는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환지계획은 대충 수립해요. 국가지자체가 세부사항을 새로 제정이 되죠. 이 계획은 대충 수립하고 시행규정이나 세부 환지 방식을 국가지자체가 어떻게 시행해놓을지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합니다. 요거 정할 때 동의받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해라 할 뜻이에요. 자, 밑에 동의의제라고 되어 있죠. 그런 3, 4,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서 5번에 강력도시의 도시공기본계부의 부합 6번, 7번 다 3사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험에 주로 놓는 게 딱 2가지 이거예요. 수립 시기. 자, 예외로 지정 후 수립하죠. 공모한다든지 개발이 안 된 곳이라든지 정치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 개발 수립할 때 동의받아야 되죠. 네.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안 받습니다. 어떤 방식? 환지 방식일 때 받아라 할 뜻이. 그래서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가장 핵심 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208조에 가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로 갑시다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거기에 갑시다. 지금 이제 참 나라 전체가 전세가 지금 문제죠. 전세가 문제입니다.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 심각한데 여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중국은 몇천 명입니다. 돼가 있는데 여러분도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퍼지면 학원 수업 못 합니다. 애들 학교도 못 가요. 사람 모이는 거 일제 금지됩니다. 다 그 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약이 없습니다.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은 사망입니다. 이게. 왜? 견디지를 못하니까. 약이 없으니까. 치료제 개발하는데 1년이 앞으로 1년 걸린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사스나 있죠. 메르스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해요 지금. 그래서 이 발생 원인이 야생 동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박쥐를 왜 먹어요? 박쥐를. 참 중국 사람들 희한하죠. 이 병이 근본 원인이 중국 우한시에는 그 재래시장에는 야생 동식물 도축을 너무 많이 한답니다. 그 특히 박쥐를 또 즐겨 먹는다네요. 그래서 박쥐를 도축해서 그 박쥐에서 병인 균이
사람 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살생하기 위해서 변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는 중국에서 한국에 넘어온 사람, 우한에 있는 사람 중에 500만 중에서 한국에 넘어온 사람이, 이미 넘어온 사람이 6,400명입니다. 지금 정부가 절에 있을 게 아니죠. 6,400명 전부 다 찾아가서 다 격리시켜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다 막아버려야 되죠. 네. 다 막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예. 누구 눈치 본다고? 시진핑이 눈치 본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6,400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네 번째 확진자를 보세요. 지가 우한에서 왔는 줄 알면서도 그 벨나게 다 돌아다녔잖아. 참 시시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용인에 어제 3명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 지금 경기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이 되는데, 만일 그 이하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첫째, 애들 학교나 특히 사람이 오는 학원이나 이거 전부 다 잠시 휴강을 해야 돼요. 왜? 여기 한 사람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6,400명을 전부 다 조사해, 그 비행기록 있죠? 다 그 사람들 조사 다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지금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더 확산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캐나다도, 유럽에도 지금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까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전 지역이 다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다 누구 손에요? 우리 손입니다. 우리 손에. 예,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첫째 주의해야 될 것이 지정권자예요. 이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을 할 거냐?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이 시도지사 안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세종시는 아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저렇게 지정해요. 사업 지정하죠. 누가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특별시장입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 자, 저거 지정합니다. 누가? 광역시장이 해라.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 그리고 경상남도의 시군적 있죠. 시군적에서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럼 양산시에 양산물금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 누가 정했습니까? 양산시장이 아니죠. 도지사가 있어요. 경상도지사. 자, 창원시나 자, 이런데 김해시는 50만 이상이 되는 시죠. 거기서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원칙 1번,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게 밑줄 치시고 시도지사 위에 특시 X라고 써놓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3살 좀 보시고 2번에 예외 국토교통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지정사유 5가지 있죠. 갈로 묶어보시면 돼요. 1번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다가 있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국가란 말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까지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시개발 사업 하자고 했어요? 세종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가 한 거야.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을 말합니다. 장관이 요청했을 때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뭐 공공기관이라는 거 한국토주택공사 같은 거 있죠. 각종 공기업장이라든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제한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4번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을 걸쳤을 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5번째 천해지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기 힘들죠. 만일에 5번 같은 경우나 예를 든다면은 큰 재해가 나서 그 도시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 쓰나미가 일어나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싹 없어지죠. 그럴 때는 새로 도시 개발할 때는 긴급한 경우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지정사유 5가지가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다 답은 2번에서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했죠. 그걸 계속 틀린 답을 내요. 어떻게 이래놓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장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틀게 내요. 그래서 누가 요청해야 됩니까? 장관이 요청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장관이 아닌 사람 요청할 때는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주의하고 읽으면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은 3, 4월 달.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또 3, 4월 달에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라고가 있죠. 여러분 시험에는 뭐 가끔 나오는 곳인데 1번 기초조사 등의 1번 임의사항은 3, 4월 달에 2번 자료 요청이나 돼가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자, 이번에 주민 등 의견 청취의 1번 공란공청회는 3, 4월 달에 옆 페이지 가시면은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으로 세부사항이 쭉 나오죠. 뭐 공고공 열람이나 그런 거는 다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죠. 여기 밑에 공청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하고 버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협의심의의 1번 원칙은 3, 4월 달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5, 6월 달에 예비에 자 3, 4를 보시고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이라고 되어 있죠. 3, 4를 보면 돼요. 거의 시험에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미개발 지역의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게 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주면 안 됩니다. 이쪽은. 네.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